거예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내 강의를 듣고 그 연구소에 와서 강의를 해달래. 근데 꼭 저도 낮에 바쁘니까 밤에 뿐이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밤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7시부터 9시까지 한다니까 간단한 강의하지 왜 어려운 또 비군 있으면 불러가지고 우리는 음식 전공도 아닌데 추적들 됐는가 봐요. 제가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 목재집도 져야 되고 나무를 가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저를 몇 년 동안 불렀어요. 수시로. 예. 그래서 어쨌든 한다.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까지 다 폐암이시래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본인만 음식을 해갖고 괜찮다 이렇게 어디 살았냐니까 어릴 때 마산 공장 옆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암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최악 10년에서 15년 있다가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암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지금 암의 유전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세포가 살아나고 수많은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포를 죽이고 어떤 세포를 살릴 것이냐. 이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폐암 유전자는요 30년을 내 몸속에 있다가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암 유전자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이 물질을 합해주면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식하고 일반 음식하고 틀린 겁니다. 일반적인 음식은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죠. 근데 생명에 플러스 건강을 주는 것은 채식과 자연식이다. 이건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동네에 있을 때. 그래서 사찰 음식은 채식, 자연식을 뛰어넘어서 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다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하고 틀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주어지는데 내가 커피 한 잔 먹나 10잔 먹나고 심장 뛰는 게 같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음식을 짜고 맵게 먹으니까 답은 아니지만 성격이 뭐라 그래요? 급하다 하죠. 또 충청도는 심심하고 덤덤하게 하면 사람들이 순해. 여기서 벌써 끝났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뭐를 좋아하죠? 다 육식을 좋아하죠. 먹는데 틀려. 우리는 음식을 젓가락 숟가락으로 모셔 먹어.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하죠? 푹 찌르고 자르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찰 음식은 생명도 오래 살지만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마음의 평화와 건강하다고 다 세상에 살아남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혜를 줘야 된다.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이렇게 수행을 도와주는 한국은 그 선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 정진요리, 채식, 일본은 정진요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선식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이루고 우리가 사이다 콜라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떠들 때 언제 떠는지 알아요? 밥 먹고 나서 떠들고요. 과자 줘보세요. 더 말 안 들어요. 음료수 줘보세요. 더 팔짝 받을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동적인 에너지를 드시고 수행을 이루진 않았다. 정적인 에너지의 음식을 드셨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한국에 8만 대장경도 만들고 석굴암 같은 대작을 만드는 거예요. 석굴암이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훌륭한 미술가들이 애호하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큰 중국 가면 엄청 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나중에 알고요. 그걸 복원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 그 대사관이 하고 일본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왜 훌륭하냐 그러니까 막 그걸 복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복원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를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0.1mm도 안 차게 좌우대책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니 컴퓨터도 없는데 한국 스님들은 대체 도가 얼마나 높으면 저런 걸 저렇게 만들까? 연구하려고 그거 복원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불화하는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물이에요. 두 번째가 소금이에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불교의 그 문화재를 가져가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첫 번째는 불교 문화였죠.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의병이 아니에요. 승병이에요. 승병이 더 많이 했었어요. 나타나지만 선원대사 사명대사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잖아요. 불 떼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열을 다 삭히도록 몸에서 또 내기로 하고 또 얼음방을 만드니까 또 몸에서 열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야 뭐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대체 뭘까? 그러고 와서 불교의 문화를 엄청 많이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뭘 가냐? 물을 가져가고 싶은데 물을 못 가져가는 거야. 일본은 하산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정수대에서 나오고 연수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맑고 맛있어요. 근데 물에 불소가 없습니다. 불소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 약해요. 뼈가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다 파도 물에 불소가 있어요. 제주도가 하산지역이잖아.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물이 뭐죠? 삼다수. 삼다수 읽어보세요. 불소 불검출입니다. 안 보셨죠? 하산지역이라.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좀 오래 있으면 이빨이 시큰시큰해집니다. 빨리 해산물을 드셔야 돼요. 해초물을. 해초 같은 걸 드셔야 돼요. 불소 불검출이에요. 여기 육지는 아무 걸 파도 돼요. 물을 못 가져가니까 소금을 가져가죠. 소금을 가지고 해서 염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염전이 생긴 지 100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염전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을 만들어서 가주는데 그 우리나라 염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고창 선운사에 건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사셨어. 그 스님이 막 직업도 없고 이런 불량자들을 데려다가